예, 드디어 이제 올 게 왔습니다. 박민영이라는 사람은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하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하고요.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또 소환시킬 수밖에 없냐면 미안합니다. 나 또 이런 사람 또 불러주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의원이 하는 정치가 그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동안 이제 그가 해왔던 말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 어떤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냐 제가 평가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어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가 참 많이 해봤는데요. 이 사람이 그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문제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대처한 것도 문제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문제죠. 다 문제였죠. 근데 한 번만 그랬냐? 아니 여러 번 그랬죠. 여러 번 그랬고 화법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날카롭고 날이 서 있고 그 표현이나 이 쓰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혐오 정서가 깔려 있어요. 혐오 정서. 저는 정치인은 혐오를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갈라치기 정치를 진짜 싫어해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쳐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다라는 거는 양아치 정치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죠? 전국 장애인 연대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출근 시위하는 것 이것이 자신들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거나 이것이 가장 여론의 집중도를 받거나 잘 먹히는 전투 전략이기 때문에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전략에 찬성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왜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넓게 두텁게 이해하자라는 주의입니다. 하루에 한 번 밖에 나가기 어려운, 이동하기가 어려운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해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그 이준석 이란 정치인이 택했던 전략은 장애인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실제 토론을 해보면 장애인 연대에 있는 대표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토론의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현실 정치인과 상대가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신 나랑 한번 현피 떠보자. 근데 체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어느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불러올 만한 전략이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나누는 전략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혐오 정치라고 보는 거예요. 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뭐 이준석 쪽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우리 시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한번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가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삼아서 원점 타격하고 다구리 치고 자기의 팬덤을 활용해서 다구리 쳐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나눠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사회라면 전 그 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인이 잘 되는 사회는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이 박민영이라는 사람과 박민영과 함께 떠들었던 이 유튜버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장애인 혐오자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했던 발언들을 굳이 우리가 다시 복귀할 필요가 없어요.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내 눈이 더러워지고 내 귀가 더러워집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를 빼고는 다 기득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장애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뒤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꼰세가 태도 자체가 사고도 썩었지만 그 대처나 이 애티튜드도 썩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우리가 언론에서 다뤄줄 가치도 없는 놈들입니다. 백해무익한 생물들이에요. 백해무익한 생물들이라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박민영을 고소했습니다. 장기 이식 법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야, 그리고 박민영 이 자식은 이게 사과입니까? 아니, 나 진짜 어이없는 게, 언론도 웃긴 게 박민영이 사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감을 표한다가 사과입니까? 에? 나 진짜 열받네. 우리가 진정한 사과의 요소는 첫 번째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책임을 인정을 한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과 그 고통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면서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뭐가 미안한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가 미안한지 얘기를 해야 돼. 자, 네 번째, 재발 방지 대책을 얘기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나와도 납작 엎드려도 이걸 용서해줄까 말까인데, 박민영이가 했던 사과라는 건 첫 번째, 이게 언론에서 논란이 됐을 때 박민영은 사과하지 않았어요. 무지성 혐오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들었습니다. 무지성 혐오, 우리 사회에 무지성 혐오를 없애야 된대. 자기를 무지성으로 혐오하지 말래. 사과하지 않았던 거거든. 그랬는데 어제 장동혁이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한 게, 과도하게 말한 측면이 있다면 유감이다. 사실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맞붙는 문제래요. 이거는 이제 박민영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장만 놓고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게 뭔 소리야? 사실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맞붙는 문제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아니, 정치를 할 거면은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새끼들이 정치한다고 깝치고 다니는 게 진짜, 막말해서 죄송한데요. 아니, 이게 사실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저의 주장이 맞붙는 문제라고 본다. 지랄하고 있네 진짜. 자, 의원실에서 발의한 취지와 다르게 제가 과도하게 말한 측면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자,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번에 또 유감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김예지 의원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어쨌든 박민영이라는 애가 지금 속으로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저 당의 장동혁 말고 원외 인사 중에 김민수라고 있죠? 김민수가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란으로 인정 안 하고 윤석열의 계엄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거 나와가지고 대중적으로 논란이 됐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막 영화에 나온 대로 표현하면 막 신나지 막 너무 행복하지, 너무 효능감 느끼지. 왜? 나는 그 전까지는 졸라 듣보잡이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고 우경화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 급이 올라가잖아. 여러분, 정치인은요,
기본적으로 부고 빼고 다 좋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심지어 저는 그 자신의 이름만 레거시 언론에 나와도 엄청난 효능감과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전 많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란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조금 이제 내 이름이 어딘가에 나왔다라고 하면 포털에 내 이름 쳐보고 유튜브에 내 이름 쳐보고 쇼츠 어떤 거 나왔는지 찾아보고 인플루언서들이나 평론가들도 다 그럴 텐데 뭐 저라고 안 찾아봤겠어요? 내 이름 쳐가지고 나오는 영상이 몇 개 되는지 궁금해서 쳐볼진데 대중의 관심을 넘어서서 지지층의 그 뜨거운 관심을 정말 열망하고 갈증을 느껴왔던 그 듣보잡 정치인들이 내가 어느 순간 이 가면 안 되는 길이지만 우경화의 길을 갔을 때 어떤 결과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나왔어. 그 인풋은 극우야, 혐오 정치야, 극우 정치야, 갈라치기 정치야. 온갖 하면 안 되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위들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아웃풋, 결과값이 뭐가 나왔어요? 유명해지는 거야. 결과값이 뭐가 나왔어요? 지지층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야. 그러면 단순합니다. 이 인풋을 계속 하는 거야. 인풋을. 그러면 김민수나 박민영이나 얼마나 지금 좋아하겠어요?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자들이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를 물어본다라는 거에 대한 기쁨, 카타르시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예. 유감이에요.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저는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인간이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박민영을 고소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민영이 장기 이식법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박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자 여기서 보세요.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다. 이게 공당의 대변인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까? 아무리 어떤 비유와 은유를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로 얘기하면 안 되죠. 가짜 뉴스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비유를 하더라도 맞는 비유를 해야죠. 전 이거의 뿌리는 죄송한데 이준석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어그로꾼들의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를 다 오염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더라도 적확한 비유를 해야 되고요. 비유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지게 만들 비유를 해야죠. 과거에 어떤 비유를 했을 때 우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의당의 고 노회찬 의원께서 어떠한 비유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박수치게 만들고 공감하게 만들고 선을 넘지 않고 적절한 비유법을 택했던 사람은 노회찬이 1타였어요. 1타. 노회찬이 1타였다고. 근데 노회찬 의원의 그런 품격 있는 비유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도 그거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 수준만 따라가면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각자 자신들을 소구하는 유튜브 채널들이나 언론들이나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억가를 하더라도, 억측을 하더라도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심하게 어떻게 한번 이제 인용이 돼볼까?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게 만들고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그냥 인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죠? 뭘 찾아보고 떠든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인간 쓰레기가 많잖아요. 나는 내 주변에 정말 내 스스로도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고 싶지 않은 쓰레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간 쓰레기들을 내가 내 인생에서 지우는 방법은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과 한 틈바구니에 있지 않는 거야. 밥을 먹을 때도, 전화를 할 때도, 문자를 할 때도, 나 심지어 나 회사에서도 그랬어요. 회사에서도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가서 걔가 내 얘기를 하든, 걔가 나한테 연락을 하든, 걔가 나한테 말을 걸든, 걔가 나한테 뭘 호의를 베풀든, 악의를 가지고 뒤에서 저를 씹어대든 어떠한 대처도 안 했어요. 무관심, 노관심. 심지어 나를 없는 얘기로 갖다가 막 조롱하고 없는 얘기를 갖다가 막 사회적으로 나를 매장하려고 해도 나는 대응 안 했어요. 왜냐?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걔가 인간 쓰레기인 건 다 알고 있거든. 무대응이 대응입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좀 얘기가 빠져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도 상종 못할 인간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그래요. 회사에 정말 부장님이 쓰레기면 어떡해요. 근데 그 부장님이 쓰레기인데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 보면서 자기가 진짜 정신적으로 못 견딜 것 같고 정말 진짜 우리 시쳇말로 나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병 걸리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죠.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눌러보겠지만 윗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회사를 관두거나 저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회사를 관두거나 그 조직을 뛰쳐나오거나 아니면 그 부장이나 윗사람이 저를 따로 불러다가 영식씨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얘기하면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나는 부르잖아요. 예. 딱 가면은 어떤 어떤 말씀 하시면 그게 아니 영식씨 내가 뭐 말하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난 나가버렸어요. 대화를 안 해. 왜? 어차피 또라이거든. 미친놈이거든. 내가 거기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거나 어떤 얘기를 하든 어차피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거고 만들어낼 거고 그 자리를 활용할 거고 나는 그냥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도 나는 상대를 안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상대하면서 내가 견디면 내가 병에 걸린다니까. 여러분 진짜 몸이 아파요. 이런 얘기 왜 꺼내느냐. 우리의 인생에 심지어 정치판에도 이런 정말 내가 보기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넘쳐나는데 언론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써주잖아요. 그럼 개또라이 같은 놈들은 이거를 보고 나서 와 나 진짜 유명해졌다 이렇게 좋아할 놈들이라고. 상대해주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이거를 논리적으로 따져갈 필요도 없어요. 그럴듯하게 이 사람을 설득해볼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 이하의 것들은 인간 이하 그 자체로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간 이하하고 대화를 하나요? 안 하죠. 인간 이하하고 뭔가 인간 이하를 설득하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설득에 가치가 없다. 이런 이제 고소가 됐으니까 저기 뭐 조사 받으시고 이 법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므로 이 법안을 실제 김예지 의원이 철회한 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난무하니까 김예지 의원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법안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철회한 것도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장기 기증자들이 신청을 취소할 것을 우려해 철회를 한 것이었다.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죠.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시고 이분이 이제 내란 전국 때 어떠한 자세를 갖추셨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떠나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평가가 있는 거니까 상식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 박민영이라는 사람이 김예지를 어제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라이들은 상대하지 말자라는 게 답이고, 그러면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랄까 제정신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내뱉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공당이 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장동혁 수준 좀 볼게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인, 정당인으로 분류하기에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 우리가 박민영입니다. 우리 미디어 대변인들이 방송에 나가셔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주장을 하다 보면 인간인 이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민영입니다. 죄송한데 이지랄. 장애인 비하 논란 박민영의 자숙하는 마음으로 당무에 임해야 한다. 박민영이는 자기가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이 기사 말고도 박민영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어요. 나오네. 박민영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했다.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장동혁은 박민영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TV조선은 자숙하는 마음으로 당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식 인증 미디어 대변인들께서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백햄 위기라는 표현이 아깝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를 길게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비판의 가치가 많이 이제 떨어져요.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어야 이거를 비판하지 않겠어요? 근데 개선될 가능성이 제로야, 제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이 집단은. 내가 보기에 장동혁을 비롯해 여전히 윤 어게인 쪽과 손절하지 못하거나 이런 극우적, 극단적 인간들을 감싸고 도는 이 정당은 이 정당의 존립 가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개선되지 않잖아.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 주는데도 얘네들이 개선될 수 없다면 그냥 정당 해산시켜야죠. 이미 해산할 상황이고